그러나 말만을 통한 통찰력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기능을 방해하는 기억, 이미지들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실패한다. 왜냐하면 원시적 자기와 초기의 대상들 간의 상호작용 안에 자기애적 방어가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주로 충동과 전 감정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환자는 또한 이 상호작용을 상징적으로 재경험하는 것을 도움받아야 한다. 자기애적 전이와 역전의 발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치료사가 전 언어 시계의 대상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기억 이미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기억 대시 이미지로 되어 있죠. 메모리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억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상이 있는 거죠. 어떤 표상이 있는 거죠. 그 기억의 흔적들이 어떤 표상으로 있는데 기억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기억을 불러오는데 언어만 가지고는 이 기억의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 경험들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험들은 전 언어 시기, 프리버벌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상처와 관련되는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 언어기에 일어났던 체험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언어만 가지고는 이 접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경증 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분들이 지금 억압하고 있는 내용들은 분리개별화가 일어난 이후에 생겨난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언어의 세계 속에서 체험한 것들이죠. 언어를 가진 세계 속에서 체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스들이 주어졌을 때 바로 그 체험과 언어가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징화가 가능하다. 그 언어화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화라는 건 상징화예요. 상징화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아직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전 언어기의 상태. 언어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의 체험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해서 이분에게 통찰을 전달한다는 그 통찰이 바로 이분의 메모리 이미지스를 불러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체험과 언어가 이 단어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동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이독적 마이동풍이라고 하는 게 소에게 아무리 경을 읽어도 소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없는 시기에 형성된 어떤 장애들인 경우에는 쉽게 언어를 통한 상징적인 해석 가지고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통찰을 준다고 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라고 해도 그 언어가 이분의 과거의 메모리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애적 방어가 돼 있고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충동과 전 감정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 감정의 프리 필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애적 전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상과 자기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초기 대상과 자기라고 얘기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자아심리학에서 보고 있거나 고전적인 정신분석에는 초기에는 자아와 대상이 분리 안 되는 시기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기 대상이고 자아라고 하지만 이건 분리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언어로서는 초기 대상, 자아가 분리되지만 실제 이분의 체험 속에서는 잘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자기애적 방어가 중심이 되어서 이분이 공격성이 있어도 그 대상들을 향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언어를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애적 방어 중심으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자기애적 방어에서는 이분들이 체험했던 충동과 프리필링이라고 원정서 혹은 여기서는 뭐라고 전 감정들을 필링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 이전의 감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느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비혼이 얘기했던 베타 요소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라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 심한 내담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죠. 그리고 이건 꿈으로도 아직 가져올 수 없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꿈의 자료로 이용될 수 없는 것. 언어의 소재가 되지 아직 그렇게 가공이 되지 않는 어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불편함들이란 얘기예요. 이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불편함,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린아이들은 자기 몸으로 바디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 이걸 비오는 그냥 베타 요소라는 용어를 써서 이 베타 요소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이 베타 요소를 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사된 이 베타 요소를 상담자가 이걸 소화하는 능력을 알파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알파 기능을 통해서 내담자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베타 요소를 이게 정제한다. 이렇게 어떤 소화시킨, 다이제스트 한다. 소화함으로써 그 내담자는 그걸 의미를 모르지만 상담자는 그것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무엇이건 이분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이거 체험할 수 있겠죠. 그 자기가 이 몸으로 앓으면서 상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징의 세계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분석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석가가 그러니까 내담자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안에서 프로세스를 못하고 있는 이런 원재료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가공을 함으로써 이게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꿈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사고나 생각의 자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전감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대담자는 그게 필링으로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느낌, 슬픔이다, 기쁨이다, 보다 뭔지 모르지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이 언어화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여기서 전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담자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자는 또한 이 상호작용을 상징적으로 재개념하는 것을 도움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언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기애적 전이와 역전이의 발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치료사가 전언어 시기의 대상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전이 정서들은 자기 원대상과의 관계, 아까 얘기한 초기 대상과 자아의 관계에서 느꼈던 것들이죠. 초기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자기가 불편하게 느꼈던 것, 힘들었던 것, 그 정서를 우리에게 전이 정서를 일으키는 거죠. 상담자에게. 그래서 이게 자기애적 전이라는 얘기예요.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체험으로 느꼈던 것들이에요. 체험으로 그게 몸으로 앓고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몸으로 아는 것들이죠. 이 자기애적 전이가 있으면 자기애적 역전이가 일어나죠. 우리에게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얘기하는 충동이나 전감정이나 이런 것들, 아까 베타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투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역전이를 느끼게 되는 역전이 정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 다양한 역전이가 일어나는데 초기에는 이것도 우리가 언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 그 아주 날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소화하면서 거기에서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내담자는 언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상정화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상정화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런 내담자들을 볼 때는 여기서
전 언어 시기. 그 프리버벌한 상태에서 대상 관계가 어땠는가를 재구성하는데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전이와 그리고 상담자가 가지는 역전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원래의 대상 관계를 재구성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기애적 전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내담자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자기애적 역전이가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무엇을 체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애적 전이 내용이 자기애적 역전이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자기애적 전이와 자기애적 역전이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양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게 자체가 무리하게 이것도 개념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애적 전이와 자기애적 역전이는 결국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거죠. 동양에서 보는 상호 인과율이라 내담자가 있음으로써 상담자가 그 역전이를 체험하고 있고 상담자가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이 전이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을. 이 자기적 전이와 자기적 역전이를 둘로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하나를 지금 양쪽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자기적 역전이 이론, 자기적 전이 이론이고. 그런데 이걸 엄격하게 구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어쩌면 서양적인 이분법인데 서양적인 개념으로 우리 따라가 보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게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현상이다. 자기적 전이와 자기적 역전이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자기적 전이만 일어나고 자기적 역전이는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상호 인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돼요.